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 번째 강의로서 7장 테스트, 8장 패키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렉트리컬 테스트. 이제 드디어 저의 전문 분야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두 개의 강의를 찍으면서 참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강의도 많이 해봤었는데 이상하게 카메라를 두고서는 강의를 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힘드네요. 네, 일리크라 테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정규적인 테스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DC 파라메트릭 테스트, 펑션 테스트, 릴레이비티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DC 파라메트릭 테스트는 반도체 단일 소자의 정기적인 특성을 보게 됩니다. 즉, 한 개의 트랜지스터, 한 개의 레지스터, 한 개의 다이오드, 한 개의 캐패시터, 이런 것처럼 단일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IC 칩 하나 안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의 트랜지스터라도 죽어버리면 전체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소자 하나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일 소자 하나의 정기적인 특성을 보는 것이 DC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러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IC 칩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CPU라든가 GPU 또는 휴대폰에 있는 뭐 AP 그리고 우리 카메라에 쓰이는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러한 반도체들이 하는 기능들을 점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펑션 테스트. 뒤에서 다룰 EDS 테스트도 펑션 테스트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은 릴레이빌리티 테스트입니다. 릴레이빌리티 테스트는 반도체 칩이 과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신뢰성을 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일렉트리컬 테스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EDS 테스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DS 테스트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 안에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보다도 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EDS 테스트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단어 가운데 일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수율이라고 합니다. 수율. 즉, 이 수율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어, 전체적인 웨이퍼 안에 전체적인 웨이퍼 안에 생성된 다이 수가 만약에 100개라고 한다 그러면 그 100개 가운데 실제적으로 양품으로 나온 다이의 수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된 100개의 다이를 나눴을 때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퍼센테이지가 바로 수율이라는 겁니다. 즉 100개의 다이를 갖는 하나의 웨이퍼에서 굿 다이가 60개다 그러면 60%의 수율을 갖는 거고요. 그 가운데 굿 다이가 30개밖에 없다 그러면 30%의 수율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즉, 한 장의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60%의 수율이냐, 30%의 수율이냐에 따라서 이 한 장을 만들었을 때의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반도체 엔지니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의 일드, 수율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결국은 이 일드, 수율이 결국 반도체 회사의 수익과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값을 매일같이 모니터링합니다. 매일이 뭐예요? 매 시간? 매 초마다 아마 모니터링 할 거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서 이후에 EDS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공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공정팀에다가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EDS 테스트를 통해서 이 칩을, 이 웨이퍼 다이를 살릴 수 있는지를 또한 판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DS 테스트 이후에 패키징을 위해서 패키징 테스트 또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신뢰성 측정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 EDS 테스트는 ET 테스트 또는 이제 W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WPI는 웨이퍼 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웨이퍼 안에는 여러 개의 다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이 하나가 하나의 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웨이퍼를 AC 테스트를 통해서 워킹이 잘 되는지, 지금 동작이 잘 되는지, 그리고 AC나 DC를 주어서 이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차가운 곳에서 또는 뜨거운 곳에서 이 칩이 잘 동작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저기 북극에 있는 분들이나 남극에 있는 분들도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 아마존에 계시는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이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특성은 뜨거운 곳에서도 잘 동작을 해야 되고 추운 곳에서도 또 잘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환경과 차가운 환경에서 이 모든 이런 신뢰성 측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레이저라는 스텝을 거치게 되는데요. 프리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웨이퍼 안에 여러 개의 다이가 있는데 그 다이를 어, 실험을 해봤더니 페일이에요. 어떤 특정한 항목에 이 적합해야 굿 다이로 넘어가게 되는데 페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페일된 다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살릴 수 없는 페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릴 수 있는 페일이 났었을 때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판별하는 것이 프리레이저고요. 그 프리레이저에서 나온 다이를 실제적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리페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스트 레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굿 다이 그리고 페일 다이가 판별이 되고 나게 되면 웨이퍼에다가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얇은 라미네이트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그라인딩을 하게 되는데 요 라미네이터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차후에 이 백그라인딩, 그 웨이퍼가 있는데 이 웨이퍼를 나중에 패키징을 위해서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백그라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백그라인딩을 할 때 생기는 어떠한 파티클이나 아니면 먼지들을 웨이퍼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테이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킹입니다. 결국 이제 마킹을 하는 거죠.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개의 다이, 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EDS 테스트를 통해서 페일난 놈들을 이렇게 잉크를 탁탁탁탁 찍는 거죠. 이 그림상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까만 점들이 보이시죠? 이러한 점들을 찍힌 것들이 바로 페일 다이인 겁니다. 이 페일 다이들을 표시를 해서 나중에 이 모든 다이를 잘라냈었을 때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공정이 있거든요. 어떠한 공정? 패키징 공정이요. 이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페일난 다이를 패키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재료들을 좀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어, 그 노력들을 이렇게 일해야 되는 분량들을 적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킹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8장 패키징으로 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공정입니다. 이 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칩을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전자제품 회로기판에다가 실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개의 다이가 있는데 그거를 다이아몬드 톱으로 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칩을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에다가 얹어주게 됩니다. 그럼 리드 프레임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는 이제 거미다리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리드 프레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칩과 실리콘 사이에 정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기나 또는 정기적인 쇼크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패키징 공정의 목적이죠. 네, 패키징 공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이어 본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 색깔, 이것이 바로 웨이퍼에서 잘라낸 하나의 다이,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칩에는 여러 개의 패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패드를 리드 프레임과 연결해주는 작업, 요 조그맣게 보이는 실처럼 생긴 것이 이게 바로 금실입니다. 금으로 만든 실.
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실로 칩과 리드 프레임을 연결을 해주게 되죠. 여기 작업에서도 페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플리칩 방식입니다. 이 플리칩 방식은 뭐냐면 기판 위에 앞에서 보셨던 칩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칩을 뒤집어서 바로 기판과 맞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정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반 패키지는 이제 접합을 위해서 와이어를 사용하는 와이어 본딩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이 플리칩의 경우는 다이의 표면에 금 범프나 솔더 범프 등의 범프를 형성해서 이를 통해 칩과 패키지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칩과 패키지 간의 연결거리가 짧으며 열 전도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크기가 칩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고 신호 저항 개수 및 전기 저항 개수가 감소되어서 고주파 특성이 좋아지고 칩의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반면에 공정 시에 높은 조립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 좀 공정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네, 다음은 TSV입니다. TSV는 Through Silicon Via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패키징 방식, 이제 와이어 본딩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어 본딩은 여러 개의 칩을 올렸었을 때 와이어 본딩을 해줘야 되는 또 다른 공정이 필요로 하지만 이 TSV 공정은 여러 개의 칩들을 종이장보다 얇게 만들어서 수백 개의 미세 구멍을 상단 칩과 하단 칩의 구멍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칩을 회로기판에 심은 뒤 전기선을 연결해서 왼쪽에 이제 와이어 본딩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제 TSV 방식은 칩을 쌓은 뒤에 그 실리콘 기판을 뚫고 전극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TSV는 기존 와이어 본딩 방식에 비해서 전송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동작 속도는 2배 빠르면서 소비 전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죠. 네, 다음은 몰딩입니다. 몰딩은 반도체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로 감싸주는 공정을 말합니다. 컴파운드를 이용하여서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관상 제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일정한 모양을 지닌 형틀에 넣어서 봉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감정색 EMC가 다 채워지게 되면 하나의 칩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점 검정색 EMC를 채워서 하나의 칩을 만들고 네, 거미다리처럼 생긴 이러한 칩도 검정색 몰딩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PI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죠.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예, 반도체 공정 전문가가 아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 또한 오류가 있었던 점들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수정을 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저의 전문 분야인 일렉트리컬 테스트 분야에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또한 연재될 영상들도 잘 시청해 주시고 계속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